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신하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자동차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스포티지입니다. 자, 2024년 기아 하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한 해 기아는 SUV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소렌토가 산타페를 압도하기도 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스포티지는 투싼이랑 누적 판매량 차이가 무려 2만 대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스포티지는 한 걸음 더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일단 외모부터 살펴보실까요? 기아가 최근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밀고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드디어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주간 주행들 살펴보시면은 소렌토랑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에서 주로 봐왔던 SUV에 탑재되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주간 주행등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게 끝에 붓글씨처럼 삐침 준 거, 이것도 여전히 유지가 됐고요. 이렇게 4구짜리 세로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도 다른 SUV들이랑 동일한 점입니다. 그나마 다른 SUV들이랑 좀 차별화가 되는 점을 찾아보자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안개등인 것 같아요. 안개등이 이렇게 픽셀 디자인으로 두 개가 딱딱 들어가는 디자인은 저는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X라인,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 특화 모델이라서 이 주간 주행등이 가로로 들어갔는데, 일반 모델 구매하시면 또 여기에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거든요. 세로든 가로든 이렇게 2구짜리 안개등이 들어가는 점은 굉장히 독특해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너무 질린다, 너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을 살펴보시면은 그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전면부 대부분을 전부 다 그릴이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이든 X라인 모델이든 전부 다 검게 처리를 해놔서 이 차의 인상을 좀 더 뚜렷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SUV답게 좀 강인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엠블럼 그리고 범퍼 하단부 이런 곳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돼서 뭐랄까요, 좀 더 스포티한 느낌 주고 있고, 반면 일반 모델은 약간의 크롬을 허용하면서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들어간 건 좋은데 이 가운데 부분에 불이 따로 들어오지는 않게 되어 있네요. 셀토스라든지 모닝이라든지 이런 차종은 양쪽 헤드램프를 좀 길게 이어가지고 차폭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운데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자, 측면부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전장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전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딱 2cm, 20mm 길어졌습니다. 휠베이스나 차대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범퍼 장식이 조금씩 더 튀어나오면서 길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율은 기존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나마 바뀐 점 찾아보자면은 휠이 바뀌었고요. 휠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EV9에서 처음 봤던 것 같은 그 네모네모 휠. 이 밖에 루프레일이라든지 그리고 D필러 쪽에 이런 장식, 이런 것들은 기존이랑 거의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을 살펴보시자면은 이 아래쪽의 장식이 한 번씩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오게 해놓으면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랑 통일감을 주기도 하고요. SUV 특유의 약간의 강인함을 좀 더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뒷면 변화의 핵심도 역시나 테일램프입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테일램프의 레이아웃은 기존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이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가 됐는데, 내부 그래픽이 변했어요. 이 기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쐐기형 주간주행등처럼 이 테일램프도 이렇게 V자형 테일램프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이렇게 싸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줄로 이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안에 투명한 아크릴판 덧대놔서 굉장히 화려하게 불이 들어오고요. 트렁크 공간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널찍한, 이렇게나 팔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고 넓은 트렁크 용량이 기존처럼 유지가 됐습니다. 이 밖에 기아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배기구도 안 보이고 배기구 모양의 장식도 안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모습 볼 수 있고요. 실제 배기구는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 흔히 수도꼭지라고 얘기하는 그 머플러가 안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형 스포티지 외모가 뭐 헤드램프, 그릴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놨잖아요.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은 최근에 기아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아 엠블럼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고요. 투톤 컬러가 들어간 실내 인테리어를 선택하게 된다면 스티어링 휠 림도 안팎이 색깔이 다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스티어링 휠 뿐만 아니라 송풍구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여태까지 봤던 기아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자, 지금 띄워드리는 자료 화면을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양옆에 무슨 뼈다귀 같이 생긴 엄청 커다란 송풍구가 기존에는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이 한 줄로 쭉 이어주면서 완전히 깔끔한 실내 디자인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터치로 공조와 이 내비게이션 버튼들 전환할 수 있는 공조 조작계는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를 느끼시는 차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아가 아까 소개하기를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공조 조작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실내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꿔야 해서 차마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아의 대답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레이아웃은 기존이랑 비슷한데 이 상단부가 원래는 블랙 하이그로시였죠. 근데 이제는 약간 우드 패턴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면서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만졌을 때 지문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좋고,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먼지 엄청 많이 앉잖아요. 이제는 먼지가 어느 정도 앉아도 안 보이겠다는 점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지문 인식으로 차량 내부 뭐 시동 걸고 할 수 있는 지문 인식 버튼 새롭게 탑재가 됐고요. 이 위쪽에 다이얼식 기어 레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왜 컬럼식 기어 레버 안 썼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기아의 입장은 풀체인지 모델에만 우선적으로 컬럼식 기어 레버를 적용한다는 게 내부적인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 이 다이얼식 기어 셀렉터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별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납득이 가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기존 스포티지 오너분들이 가장 배아파하실 만한 변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기존 스포티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어? 이거 굉장히 놀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드디어 탑재가 됐고요. 기아의 최신 전기차처럼 뭐 와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던가 아니면은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뭐 디테일 같은 것들도 조금씩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행 보조 사양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드디어 정전식으로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귀찮은 알림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2, 빌트인 캠 2도 적용이 됐다고 하고, 소소한 변화로는 이 창문 조작하는 스위치가 뭐 블랙 하이그로시로 통일된 게 아니라 차체, 내장, 인테리어 색상이랑 동일하게 들어가서 약간 더 일체감이 생겼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열은 뭐 현대차 그룹 실내 공간 잘 뽑잖아요. 여전히 실내 공간 넉넉합니다. 뭐 휠 베이스가 동일하니까 당연하겠죠. 일단 이지 액세스 기능을 위해서 운전자 좌석이 상당히 뒤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무릎 공간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발도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허리가 좀 많이 서 있는 느낌이죠. 당연히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이만큼이나 가능해요. 제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이만큼이나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서 진짜로 웬만한 장거리는 거의 호텔급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고 한 4명? 3명 정도만 태울 거라면은 굳이 소렌토를 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 공간 하나만큼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시트를 리클라이닝 할 때 이 엉덩이 받침대도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덕분에 이 KTX 좌석처럼 누웠을 때 좀 더 편안한 자세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트를 폴딩 했을 때 경사지지 않고 거의 평평한 공간이 나오는 것도 이 엉덩이 방석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뭐 2열 승객을 위한 이런 공조 장치 뭐 당연하겠지만 너무나도 잘 마련이 돼 있고요. 이 위쪽에 엄청나게 커다란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워서 갈 때 시야가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요. 이 왼쪽을 봐도 이렇게 쪽창으로 시야가 보이고, 창문 엄청 널찍하고,
앞쪽도 상당히 널찍하게, 그리고 위에는 썬루프가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앉았을 때 답답하다는 느낌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제가 또 덩치가 큰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 무슨 희한한 파우치 같은 게 추가돼서, 뭐 우리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포티지. 우리 어린이들 필기구 같은 거,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아니면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거 이 안에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우치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서류 같은 거 넣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주머니도 여전히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트 가서 장 봤을 때 비닐봉지 같은 거 걸어 놓을 수 있는, 쇼핑백 같은 거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거리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USB-C 타입 포트 운전석 등받이에 하나, 조수석 등받이에 하나 있어서 양쪽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 다 잊으셔도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기존에 판매되던 2.0 디젤 엔진이 드디어 단종이 됐습니다. 이제 기아 SUV 중에서 남아있는 디젤은 소렌토, 카니발, 모하비 이런 중형급 이상 SUV들에만 디젤 엔진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는 변속기가 변했습니다. 드디어 박수! 기존 1.6 터보에는 7단 건식 DCT가 들어갔었죠. 이 DCT가 연비도 좋고 가속 성능도 좋고 이런 건 좋지만 이 저속 주행에서 특유의 그 꿀렁거림 때문에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언덕길에서 뒤로 밀린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투싼 부분 변경 시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시연해 드린 적도 있는데, 드디어 8단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투싼은 먼저 부분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단 DCT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는 스포티지가 한 걸음, 한 두 걸음은 더 앞서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 성능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한 3.5kW 정도 출력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뭐 한 8%, 7% 정도 향상이 되면서 이제 모터 성능이 강력해진 만큼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밖에 2.0 LPG 모델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기존과 공인 연비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높아졌는데도 연비가 기존과 동일하고, 가솔린 터보는 7단 DCT가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효율이 좀 더 낮은 변속기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기존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기아가 다른 부분에서 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시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가격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299만 원 올랐고요. LPG는 3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받은 이후 10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뭐 가격이 오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즘에 가격이 안 오르는 자동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스포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분명 부분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많은 부분이 변했고, 진짜 이제 현대차 투싼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 페이스리프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포티지 오는 12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 2와 연계 마케팅을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주행 느낌 이런 거는 저희가 빠르게 시승차 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모터그래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